안녕하세요. 자, 주차로는 5주차고, 강의 안으로는 4-2강인데,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사회적 기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보완하는 의미에서, 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 경제의 이해를 이제 이 과목을 교양으로 개설해서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일반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또 일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이론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사례도 중요한데 결국 핵심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서도 협동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들은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한 형태로서 사회적 기업이 목적하던 바를 제대로 달성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은 초보적인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직면해서 그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런 해결하는 거를 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은 지난 시간에 협동조합 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 이 협동조합보다는 새롭게 나타난 유형이고 또 외국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가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이 현 단계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이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이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활동을 좀 많이 해 왔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든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정착을 시켜보자. 뭐 이렇게 해서 국가가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국가 주도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무엇을 위한 거냐?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서 무언가 이 지속 가능한 형태의 경제, 여기서는 이제 이 환경 문제 또는 지역 사회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국가가 개입하기 좀 힘들거나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해봤지만 잘 안 되는 영역에서 이 사회적 기업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동시에 이 일자리라든가 이 시장에 통합되지 못한 사람들을 사회적 기업이 좀 담당을 해서 그런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키는데 사회적 기업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통합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이 커다란 목적 하에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이 되고 있고 또 요거는 사실은 이미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이전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들이 쭉 있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은 지속적으로 국가 주도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정책적 목표로 보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제공이죠. 요거는 뭐냐면 아까 이 사회통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데,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 기업이 일정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 활성화인데, 지역사회 활성화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지역사회가 공동체로 되고,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지역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기업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서비스 확충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국가가 관련된 이 행정체계로는 제공하기 힘든, 그리고 시장이 소위 말하는 이윤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공적인 서비스를 충족을 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에게도 사회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사회적 기업에게 기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 높아지면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윤리적인 시장, 그래서 뭔가 단순한 이용 창출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민들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용해서 윤리적인 시장이 확산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사회적 경제 영역이 늘어나는 거고, 소위 말하는 정부가 개입하기 힘들거나 개입했는데 실패로 끝난 영역에서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어떤 삶의 질을 구현할 수 있겠다.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그러면 이제 그런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이 협동조합 기본법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생겼어요. 여기 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고 하는 게 2007년 7월 1일 날 시행이 됐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뭐 일부 개정된 내용인데, 어쨌든 기본 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2007년도에 생겼고,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소위 말하는 법에 기초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법적인 내용들을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 법이 만들어지면 이 기본 법률에는 추상적인 원칙이나 일반적인 어떤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은 육성법을 구체화한 내용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다시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든 법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 그에 해당되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기본 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로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의회에서,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거에 대한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국회에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기본 취지와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적으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주무부처가 정해지면, 주무부처는 여기에서 이 정한 구체적인 행정적인 그 실행을 위한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시행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는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국회, 대통령, 장관, 그리고 이름도 다르죠. 기본 법, 여기 이제 그 법에 대한 시행령, 법에 대한 시행 규칙,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2017년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만들어져 가지고 요거에 기초해서 사회적 기업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제목에 써 있죠. 인증제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외국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의 과정에서 본인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별다른 혜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법으로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하는 겁니다. 즉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받은 형태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라고 이제 국가 주도형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나라는 이런 법률 자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또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법으로 엄격하게 사회적 기업을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일반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목적을 국가가 정해놓은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 제공형이어야 된다. 즉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인데, 요 기타는 1이나 2나 4에 준하는 내용, 즉 공적인 사회적 목적, 여기에 제공되지 않은 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혼합형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해도 된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나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기업 조직의 조직 형태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뭐 정관을 갖춰야 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은 모든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로 정한 인증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인증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못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규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증제도의 핵심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 이제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 벤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소셜 벤처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그 일정한 형태의 모험 자본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소규모 자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소규모 자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셜 벤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본인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법적인 규정도 없고 또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혜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벤처라고 하는 거는 사회 문제 소자본이나 뭐 자본이 없거나 좌우지간 특정한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임의적인 단체를 임의적인 그 단체나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이나 지정 여부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건도 없는 거야. 다만 목적이 사회 문제 해결이면 이건 이제 그때그때 실제로 이 소셜 벤처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외국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증제도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7가지 요건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이 7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하면 국가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너는 사회적 기업이야 라고 인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인증을 받은 기업만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인증을 못 받은 사회적 기업은 본인이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뭐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인정을 못 받는 거니까 혜택도 없고. 자, 그래서 이 엄격한 요건이 있고 인증을 받아야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요건을 처음에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만든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들이 이 요건을 한꺼번에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별도의 제도를 또 두고 있어요. 이거는 인증은 아직 못 받았지만 인증받는 거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란 말을 쓸 수는 있는데 앞에 예비자를 붙여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달리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아직은 인정을 받지 못한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의 차이는 뭐냐? 인증을 못 받으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 기업인데 인증을 받지 못했어도 무조건 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기본적인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5가지 요건은 뭐 이렇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기업으로서의 조직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가 여기 사회적 기업의 인증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되는 건데 예비 사회적 기업은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아요.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즉 지방자치단체, 대구나 경북, 경남 이런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이 기업은 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기본 요건을 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 기업,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인증이나 지정을 못 받은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 요건을 갖추기가 힘들 경우에는 소셜 벤처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07년도에 법이 생겨가지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생겨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화가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연도별 사회적 기업 추이를 조금 이제 한 2, 3년 자료긴 하지만 17년도에 공식 이 조사 자료를 보시면 07년도에는 55개였는데 이제 이게 사회적 기업 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하면 전부 다 인증받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55개에서 220개, 300개, 500개, 600개 쭉 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55개에서 2000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숫자로 치면은 어떻게 되죠? 10배, 20배, 거의 한 200배가 되나요? 400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인증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금전적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이 생겼고 그 사회적 기업의 발전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회적 기업의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제공한다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총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기업이 고용한 전체 근로자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 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그 일상적인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굉장히 일자리를 얻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특별히 배려해서 뽑은 것, 요거 이제 그런 근로자를 우리가 취약계층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전체 그 총 고용자 수는 약 한 41,500명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취약계층이 한 25,000명 정도로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4만 명, 4만 1,000명 중에서 2만 5천 명은 일반 기업에서는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사람들을 근로자로 사회적 기업이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15,000명 정도는 취약계층은 아니고 일반 시장에서도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따지는 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 되니까 요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체 현황을 살짝 봤는데 여기서부터는 지금 현재 2017년 조사 자료죠. 어떤 사회적 기업의 특성이 보이느냐. 2017년이니까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생겼고 2017년도면 10년이 지났는데 과연 사회적 기업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밑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는 사회적 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을 이제 비교의 대상으로 놓은 거예요. 업력을 보니까 업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간 유지되어 왔느냐라고 하는 거를 본 건데 일반적으로 10년 미만 업체는 이제 보통 업력이 짧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10년 정도의 그 생존을 한 업체가 전체의 69.69%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요거를 한 70%가 10년 미만 업체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다. 사회적 기업이다.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표에서 본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2017년도면은 2007년도에 만든 기업도 1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년 이상 된 업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정책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온 기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9년, 여기 10년을 했는데 9년 이상 된, 그러니까 보면 한 30% 정도는 뭐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는 무관하게 본인들이 우리는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사회적 기업 해보겠다라고 달려들었고 그 중에서 망한 기업을 빼고 실제로 거의 한 10년 정도 이상 살아남은 기업들이 전체 사회적 기업의 3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30%는 진짜로 사회적 목적에 충실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시작을 했고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기업을 시작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은 생존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이제 12년 초과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법이 만들어질 때 갑자기 내일 법을 만들게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한 1, 2년 전부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법이 나올 거니까 미리 만들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격하게 따지면 한 12년까지는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법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고 만든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좀 엄격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2년,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정말로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적 지원에 대한 기대 없이 활동을 한 기업이라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래도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즉 본인들이 정책적인 자금,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나름대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생존력이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기업들이라고 보면 3년 이하 최근에 그죠? 그 다음에 5년 내외, 그 다음에 이제 6에서 10년 미만 이렇게 보면 5년 정도의 그 업력을 가진
사회적 기업이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5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재정적인 세제 혜택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는데 최대 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년이 넘어가면 혜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5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상당히 정부의 재정적인 정책적 지원의 힘으로 생존하는 기업들이 5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 근데 독자적인 생존의 역량을 갖지 못한 기업들은 5년이 넘어가면 버티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년 이하, 3년에서 6년 미만으로 된 여기가 지금 한 50% 되는데 요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장기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될 수 있는 집단이고, 자, 6에서 9년은 지금 이제 교차로에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일부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장기 생존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고, 이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갈림길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수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규모를 보면, 사회적 기업이 대충 매출 50억 이하 업체가 소규모로 얘기가 되는데, 전체의 한 80%가 소규모다. 근데 중소기업 자체가 처음부터 대기업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 중소사업체를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이 규모가 뭐죠? 50억 이하 업체의 규모가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영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잘라서 보시면 제일 매출 규모로 따졌을 때 사회적 기업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10억에서 30억 이하 구간이에요. 3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억을 초과해서 이제 소규모 사업체, 중소규모를 넘어선 기업체도 20% 정도니까 이건 이제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건 이제 그 규모화를 해가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 사회적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5억 원 이하나 이 10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다른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순이익이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규모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매출이니까 매출은 판매해서 얻은 돈 그 자체인데 우리가 뭔가를 판매해서 10,000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뭘 빼야 되는 거죠? 인건비나 그 다음에 재료비 뭐 이런 걸 다 빼야 되잖아요. 세금 이런 거를 다 빼고 마지막에 남은 게 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억이면은 12억이라고 하면 연매출 월 매출이 1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월 매출이 1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세금하고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뭐 가게세 뭐 자동차 이런 거 등등등을 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 또는 적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업종이 어떤 거냐, 사회적 기업으로서 판매하는 상품이 뭐냐, 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자, 5억 원 이하, 그러니까 월 매출이 1억 이하로 가면 굉장히 영세한 사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여전히 아직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시작 단계에 있다.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생기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수익성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여기 이제 나오지만 인증 후에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시점인 5년을 기점으로 보면 수익성의 평균이 여기 보면 이거 여러분들이 이 회계 관련해서는 이렇게 삼각형이 위로 돼 있고 5.9% 이거 잘못 생각하면 그 긍정적인 걸로 플러스로 보는데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요걸 하고 빨간 걸로 이 밑에처럼 써요. 수익성 평균이 이거는 마이너스 5.9%로 적자가 난다. 그러니까 평균이 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눠보면 당기 순이익 16년, 이제 17년에 조사를 했으니까 16년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이 적자인 업체가 31%, 흑자인 업체가 69%인데 평균 5년 이상 된, 즉 5년 경과 후의 평균을 따져보면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년 경과는 인증 후 1년 5%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럼 매출액이 100원이면 5원, 그 다음에 만원이면 5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5%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3년 경과하면 수익률이 떨어지죠.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5년을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7년을 경과한다라고 하는 거는 적자폭이 줄어들어요. 9년 경과하면 적자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평균이니까 달리 얘기하면 마이너스 1%니까 0에 가까운 숫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평균이니까 이익을 내는 업체들도 반 이상이 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5년에서 7년 사이에 상당수의 사회적 기업이 폐업한다라는 겁니다. 즉 경쟁력이 없는 사회적 기업이 5년까지는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정책 지원이 끊기는 5.5년 시점을 지나가면 경쟁력 있는 업체는 살아남고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5년 이후 3년 안 되는 기간 사이에 대부분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7년 정도 정부 지원 없이 한 2, 3년을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표가 인증 취소율인데 여기 이제 보면 사회적 기업 인증 취소율 현황을 보시면 매년 인증이 취소된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초반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12년부터는 이제 낮아지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인증 후 경과 기간, 그러니까 7년도 같은 경우에 인증을 받았다가 그 요건을 7개 요건 중에서 몇 가지를 못 갖추게 되면 이제 인증이 취소되니까 또 본인 스스로가 사회적 기업을 안 하겠다는 경우인데 요게 전체 추세적으로 보면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제 5년이라고 하는 그 경과 기간이 안 지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인증 취소율이라고 하는 게 2018년 되면 2012년께 높아지는 겁니다. 2019년이 되면 13년께 높아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약 한 20%에서 30%니까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기업들은 5년 미만에도 폐업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인데, 자, 요거는 사회적 기업을 직접 하고 계시는 CEO들, 사장님들, 대표이사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우리나라 지금 사회적 기업을 한 10년쯤 해왔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이제 그 정부 주도로 어떤 거를 했을 때 사회적 경제는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시장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주도해서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뛰어들 수 있다. 저변을 단기간에 넓힐 수 있다라는 굉장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년 동안 인건비 재정 지원 조세 혜택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인 금전적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뛰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인데 짧은 기간 안에 사회적 기업을 확산시킬 수 있다. 이제 단점은 뭐냐면 좀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재정적인 지원, 돈을 보고 혜택을 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재정적인 혜택을 받아서 본인이 뭔가 다른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 기업 CEO가 인터뷰한 것 중에 자, 인증 취소 기업이 많은데 대부분 수익 창출을 못한다. 자, 이건 뭐죠? 왜 수익 창출을 못하느냐? 정부 지원금을 노리고 사회적 기업에 진출하는 일부 경우인데 이 일부 경우가 상당히 일부라고 하기에는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금만 노리고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데 그 기준 7가지 요건만 맞추면 인증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5년 동안에는 인건비나 재정 지원, 인건비라는 임금 지원을 해준다, 보조금을 준다, 재정 지원은 조세 혜택을 준다, 법인세 안 낸다, 세금을 대부분 안 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5년 동안은 이게 되니까 어떻게든 자기 월급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지면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 쓰고 기자재 사고 원료 투입해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자생력이 없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적자를 보면 자기 임금도 못 가져가면 폐업해버린다라는 겁니다. 폐업에 대해서 5년 동안 지원했는데 5년 지원 다 받고 또는 5년 지원을 받는 중간에 폐업을 해도 페널티가 없다. 제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고 그 이전에 받았던 인건비나 재정적 지원은 그대로 다 그 기업에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성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적 기업은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부차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사회적인 목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에 들어와야 된다.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고 생존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경쟁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상당히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나는 좋은 일을 하는 거야 하고 싶어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사회적 기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회적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고 사회봉사 조직이 아니고 기업이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기업으로서 이윤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좋은데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없이 사회적 기업을 하면 대부분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적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인 목적이 3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이 일자리 제공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 인증받을 때 어떤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형을 대부분 선택을 하는데 문제가 기업당 사회적 기업 1인 1개당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오히려 줄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 제공형이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더 안 좋은 얘기죠. 사회적 기업의 인증 유지를 위해서 취약계층을 도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양적 확대보다는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이거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 재정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저변이 이제 많이 확대가 됐으니까 이분의 얘기는 이런 거죠. 이제는 내실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이 몇 개가 더 늘어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취약계층 몇 명 취업시켰다가 아니라 그 취업시키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임금도 높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주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임금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기업 복지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줄 수 일반 기업들이 주는 것 이상으로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요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이 초반에 요거를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제 빼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17년도부터 이 고용노동부에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국가주도형이고 그래서 외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어서 유일하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2017년 18년도부터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놔두고 그 법 안에서 인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등록 제도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인증제가 이제 등록제로 바꿔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2018년 19년도 해가지고 원래는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국회가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그 300명이 전부 다 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법률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됐어요. 바빠서 밀려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제 인증제를 하고 있는데 이 법률이 통과가 되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은 항상 바쁘시니까 이게 뭐 내년에 지금 이제 이번 총선 끝나고 내년에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 될 수도 있고 뭐 10년 후에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법률안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등록제가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나 사회적 기업 할 수 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 요건 7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인데 등록제는 나 사회적 기업이야 라고 등록만 해놓으면 아무 기업이나 원하는 사람은 다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량이 있고 사회적인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을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인증이 필요 없으니까 누구나 다 등록만 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반대로 사회적 기업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사적인 이익을 갈취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악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예전에는 인증제가 이제 그걸 걸러주는 역할을 했는데 인증제를 안 하고 인증 안 받아도 되고 등록만 하면 된다.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넌 사회적 기업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교양 듣는 분들은 다 1학년, 2학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사회적 기업을 해보겠다. 또는 학교 다니면서 학생이 사회적 기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 사회학과 학생 중에 한 명이 학교 재학 중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졸업 후에 2년 후에 내가 사회적 기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인증제냐 등록제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인증제도는 일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들이 과점을 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을 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등록제가 되면 굉장히 경쟁이 심하게 될 겁니다. 사회적 기업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크게 지금 일어나는 과도기적인 시점에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사회적 기업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저변이 넓어지고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문제, 사회적 기업을 내실화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당면 과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의 일반적인 이론 배경, 그다음에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사회적 기업,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외국 사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럼 그 나라는 왜 그렇게 잘 되냐? 뭐가 잘 되는 거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